자, 8.5절은 몇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급수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던 기하급수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그마 x n 제곱, 그렇죠? 얘는 우리가 뭐 1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런데 우리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 공비를 x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비가 x인 지금 기하급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비가 1보다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즉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고 한다면 얘는 수렴을 하죠. 그렇죠? 어디로 수렴하냐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즉 1 마이너스 x분의 첫 항,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즉 지금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 x의 값이 어떤 수렴 조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급수가, 그렇죠? 급수가 어떤 하나의 함수와 같아지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조건, x 조건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면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상수, 그렇죠? ck의 우리가 x의 k제곱꼴, 그러니까 뭐 C0부터 가니까요. 그 다음에 C1의 x, C2의 x제곱, C3의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x에 관한 우리가 몇 급수 또는 몇 급수형 전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런 모양도 있어요.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c의 k의 x-a의 k제곱 형태. 즉 다시 말하면 C0, C1의 x-a, C2의 x-a의 제곱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얘를 우리가 x-a에 관한 우리가 몇 급수 또는 x는 a에서의 몇 급수 전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일반화된 모양이고요. a가 0일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몇 급수 전개, 또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몇 급수 전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기하급수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수렴 조건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가 보면 x에 관한 몇 급수 형태를 나타내고 수렴하는 x의 값들을 구하자. 그러니까 x의 범위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수렴 범위를 구하자라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자, 우리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1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 이놈은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하면 똑같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누가 지금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급수가 이렇게 수렴한다, 그렇죠? 조건에서 수렴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 안에 든다면 얘는 뭘로 급수를 어떻게 전개할 수 있더라? 지금 1, 그렇죠?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의, 그렇죠? 마이너스 x의 세제곱, 그렇죠? 얘가 공비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세제곱의 세제곱 이런 제곱.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통째로, 그렇죠? 네모라고 한다면 여기 네모의 제곱, 네모의 세제곱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따라서 1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의 6제곱 마이너스 x의 9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즉 지금 부호가 그대로 나오니까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몇 급수 형태로 좀 쓰면 n은 제로부터 우리가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0부터 쓰면 되니까 n제곱, 그렇죠? 그리고 x의 3n제곱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단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몇 급수 전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x 세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세제곱해서 어차피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세제곱해서 1보다 작으려면 x가 1보다 작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우리가 x의 수렴하는 x의 값들인 거고, 그 다음에 1로 수렴을 몇 급수 전개를 이렇게 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도, 자, 얘도 지금 이런 형태로 맞춰줘야 되거든요. 숫자를 좀 잘 조절해야 되는데 3 플러스 2x분의 1 이놈은 3으로 묶어내면 얘가 1 플러스 3분의 2의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3분의 1, 그쵸? 곱하기 우리가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x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수렴 범위 안에 들면, 그쵸? 수렴 범위 안에 들면 이 상수배는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니까 수렴 범위만 잘 정해주고 얘를 몇 급수 정기로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1에, 자, 얘 같은 경우 지금 요놈이 r이거든요. 그쵸? 요놈이 r이니까, 그쵸?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x의 제곱의 형태예요. 그쵸? x, 그리고 공비의 n제곱 형태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x의, 그쵸? x의 n제곱 이렇게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여기의 조건은 뭐였어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의 x가 1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게 x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얘를 좀 조절을 해보면 3분의 1에 시그마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자, 마이너스 1에 부호 따로 했고요. 3의 n제곱에 2의 n제곱 다 이렇게 분리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3분의 1이 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어차피 수렴했고 얘도 수렴을 하니까 상수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2의 n제곱, 3의 n 플러스 1제곱, 거기에 x n제곱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몇 급수 형태로 바꿔주는 거고, 조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그쵸? 이런 범위가 되겠더라라는 거죠. 자, 세 번째도 2-x의 세제곱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수렴 범위 안에 드는 x 값일 테니까 우리가 이 x제곱 나중에 곱해주면 될 거고, 어차피 수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상수 값일 테니까요. 우리가 1로 먼저 보도록 하죠. 요놈은 2분의 1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2분의 x의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2분의 1에 시그마의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자, 공비가 2분의 x였죠. 이놈의 n제곱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범위는 뭐였어요?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시그마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이니까 2가 하나 더 있으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1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x세제곱이니까 여기에서 2-x의 x세제곱은 x세제곱 곱하기 2-x분의 1이니까 시그마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x는, 그쵸? 지금 n이 변하는 거고 x는 우리가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상수값일 테니까 들어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여기에 x의 n 플러스 3제곱 이게 되고, 당연히 수렴 범위는 뭐였어요?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런 범위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급수 전개를 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 얘는 1 플러스 x죠. 1 플러스 x를 x 마이너스 1에 관한 몇 급수 형태로 나타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x 플러스 1을 이렇게 보도록 하죠. 1, 그 다음에 플러스의 x 마이너스 1 분의 1. 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 필요해서 x 마이너스 만들었는데 얘랑 달라지죠. 왜냐면 0이니까. 여기다가 뭐를 지금 1이 아니라 2 이렇게 넣어주죠. 그쵸? 그러면 2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거랑 똑같아져요. 그쵸? 그래 놓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2분의 1로 묶어주면 1 다음에 마이너스 또 필요하니까 얘가 1 마이너스 x의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거 잘 변화. 2분의 1 묶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부호 바꿔주고, 그쵸? 이렇게 따라서 얘가 지금 2분의 1에 시그마의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누가? 요게 공비니까 2분의, 잠시만요. 맞네요. 그쵸? 1 마이너스 x의 n제곱 요게 되겠네요. 그쵸? 아, x 마이너스를 좀 만들어주면 좀 나중에 필요하면 만들면 되니까요. 그쵸? 이렇게 보겠더라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내려올 때 2분의 1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 돼요. 얘가 지금 수렴하는 x 값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써보도록 하죠.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자, x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줘버리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그리고 2의 n제곱인데 앞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써보면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1에 대한 그쵸 우리가 몇 급수 전개를 볼 수 있더라는 거고 단 이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을 때는 누구였더라 2분의 1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뭐 이렇게 되겠죠. 얘를 풀어주면 뭐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뭐 2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는 지금 분자가 우리 지금까지 분자인데 보면 이렇게 1이나 뭐 아니면 x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분자의 항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따로따로 봐도 상관없는데 분모가 좀 2차가 돼요. 그렇죠? 분모가 2차인 것은 우리가 기하급수로 해결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볼 거예요. 지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3x-2 그렇죠? 그 뭘로 얘가 x 플러스 2에 x-2 분의 3x-2니까 여기서 부분분수 분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 여기에 x 플러스 1 때는 분자가 2가 되고 여기에는 1이 되는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 분해를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두 개를 구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얘가 수렴을 하고 얘가 수렴하는 어떤 몇 급수를 다 찾아내며 그 동시에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몇 급수도 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x 플러스 2분의 2 뭐 이런 거죠. 1이 필요하니까 2로, 분자 부분을 2로 나눠주죠. 그럼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분의 x 분의 1 이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시그마의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x의 n제곱 단 마이너스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죠. 또 뒤에 있는 함수도 x 마이너스 2분의 1은 자 얘도 지금 바꿔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좀 묶어내야겠네요.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x 분의 1 이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시그마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x의 n제곱 마찬가지로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요놈이 이렇게 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이 각각 그렇죠? 이 조건 하에서는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2는 지금 시그마의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걸 풀어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의 n제곱분의 1의 x의 n제곱 그쵸? 요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는 요거 뒤에 건데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두고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만 들어가면 2의 n제곱분의 1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곱하기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얘네가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2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죠. 그쵸?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다시 쓰면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 우리는 얘를 이렇게 그쵸? 쓸 수 있더라 라는 거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자 x의 n제곱 x의 n제곱 똑같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의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1 여기에 x의 n제곱 그리고 x의 절대값은 2보다 작을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이렇게 몇 급수 전개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이제 수렴 지금도 계속 우리가 x 값이 어떨 때 우리 수렴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렴 반경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얘기들 좀 해볼게요. 그래서 정리 8.65는 어떤 몇 급수가 있어요. 근데 x는 b라는 점에서 수렴을 하면 x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그쵸? 작거나 작은 범위 내에서 그쵸? 이 주어진 급수가 절대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렴하면 당연히 수렴한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한 점을 내가 임의로 잡아서 그 점, 뭐 0이 아닌 거니까 그쵸? 뭐 양수값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양수보다 작은 x의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은 그쵸? 그런 범위 내에서는 항상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가장 큰 b를 잡아주면 되겠더라는 거죠. 그쵸? 가능한 한 가장 큰 b를 잡아주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항상 수렴하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x가 b일 때 만약 발산을 하면 x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큰 범위 내에서도 발산하더라. 작은 범위 내에서는 모르겠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발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위에 거는 b에서 수렴을 하면 작은 범위 내에서는 또 수렴을 하더라라는 얘기겠고요.
근데 증명은 제가 노트에는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 얘가 우리가 지금 극한의 정의 뭐 이런 걸 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극한의 정의가 뭐 입실론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좀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트에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써 있긴 하지만 증명은 크게 우리가 몰라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는 수렴하게끔 하는 이러한 빚값을 찾아주자라는 겁니다. 빚값을 어떻게 찾는 거냐? 우리가 이 몇 급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누구들 판정법들을 써서 그 판정법에 어떤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조건을 만족하게 해주면 그 급수가 그 범위 내에서 수렴을 하고, 그 조건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뭐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렴하기 위해 x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 판정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an을 n 팩토리얼의 xn 제곱 하면, 근데 문제는 지금 x의 값이, 그쵸? x의 값이 양수인지 무슨지 몰라요. n은 당연히 자연수이지만 x의 값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일반적으로 양한급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교대급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급수예요. 따라서 일반적인 급수에서 우리는 절대 판정법을 쓰는 거죠. 절대값에 대한 절대 빗판정법, 아니면 절대 뭐 근판정법 이런 것들을 쓰는 게 가장 일반화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뭐를 쓸 거냐면 새로운 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을 테니까 an분의 an 플러스 1, 그쵸? 그러니까 절대 비판정법을 쓸 거예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의 x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얘가 n 팩토리얼의 x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얘네들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n 플러스 1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 안에서 약분되지만 얘 값이 뭔지 양수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x는 어차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수렴 어떤 값이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예요? 무한대가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그 일반적으로 x가 0이 아니면, 그렇죠? 근데 x가 0일 때는 또 0으로 가겠죠. 왜냐면 이 가기 전에 이 급수들 x가 0일 때는 얘네가 0항부터 시작해서 1항, 2항, 3항이 다 0이기 때문에 다 더해도 0이 돼버리거든요.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래서 x가 0이면 얘는 0인 값이 되는 거고,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그렇죠? 절대 비판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누굴 때만, x는 0일 때만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 비판정법을 좀 이용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n을 n 팩토리얼 분의 x의 n제곱이라고 하면, 자, 똑같이 절대 비판정법을 쓰도록 하죠. an 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은 n 플러스 1의 팩토리얼 분의 xn 플러스 1제곱이고 an분의 1은 n 팩토리얼 분의 나누기 xn제곱.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들은 양수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그쵸? 1이 나오고요. 그리고 x의 절대값이 나오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x는 어떤 하나의 상수값인데, 그쵸? 어떤 상수값을 고정시켜 놓고 본다라는 거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항상 0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0 곱하기 상수가 되니까 얘는 항상 0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극한이 항상 0이기 때문에, 그쵸? 모든 x에 대해서 급수는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수렴하기 위한 x 값은 뭐더라? 모든 x가 되더라. 즉 치수 전체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더라라는 거고요. 다음에 몇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x의 값들을 모두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수렴 범위를 찾자라는 건데, 얘도 an을 우리가 n 플러스 1 곱하기 3의 n제곱 분의 xn제곱 이렇게 두면, 자, 마찬가지 절대 비판정법을 쓰도록 하죠. an 분의 an 플러스 1, 그렇죠? 판정법을 써서 수렴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n 플러스 2의 x의 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3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an분의 1이니까 n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n제곱 3의 n제곱 이게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약분하면 어차피 3은 양수니까요. 그쵸? 얘가 3분의 그쵸?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요게 남고 x는 양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절대값 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면 얘와 얘는 상수예요. 얘만 지금 n에 관한 변수가 되니까 얘가 1로 가죠. 따라서 3분의 x의 값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1로 수렴을 하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절대 비판적 부분 뭐였냐면 1보다 작으면 그쵸? 1보다 작으면 수렴, 1보다 크면 발산, 1이면 판정 불가였어요. 그쵸? 따라서 얘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3분의 절대값 x가 수렴값이에요. 수렴값이 1보다 작으면 급수는 수렴을 하고요. 다음에 상분의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급수는 발산을 하죠. 그리고 3분의 절대값 x가 1이면 우리가 판정이 불가능해요. 자, 판정이 불가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따로 조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따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x의 절대값이 3이면 그쵸?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지금 위에 급수를 보면 n 플러스 1에 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테니까 여기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n제곱에 3의 n제곱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플러스일 때는 얘가 약분되면서 없어지고 n 플러스 1만 남으니까 n 플러스 1 계속 더하면 발산하겠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제곱이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왔다 갔다 하면 점점 커지는 진동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다 더해도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 두 가지 경우는 다 발산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급수는 어디에서만 지금 요 경우만 수렴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다 판정 불가했지만 다 두 개 다 따져봤더니 다 발산을 했어요. 그쵸? 지금 판정 결과 그쵸? 여기에서 이렇게 나게 했으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범위는 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x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이 범위 내에서 그쵸? 인 경우만 얘 뭐하더라? 수렴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몇 급수들은 우리가 뭐 0일 때만 수렴하든지 모든 x에 대해 수렴하든지 아니면 어떤 적당한 어떤 양수의 r에 대해서 x의 절대값이 r보다 작은 이런 범위 내에서만 수렴하고 큰 범위에서 발산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경계값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경계값은 따로 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또 다음 문제도 뭐 몇 급수의 수렴 구간을 결정하시오. 판정법을 써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A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x n제곱 얘는 뭐 교대급수가 되는데 뭐 교대급수든 일반적인 급수든 간에 우리는 다 절대 비판적법을 쓰는 게 좀 더 편해요. 이렇게 그냥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에 x의 n 플러스 1제곱 나누기 n 플러스 2 절대값이 있고 여기에 n 플러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요거와 요건 남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은 남고요. 뭐 어차피 부호들은 그쵸?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안에서 절대값 밖으로 벗겨서 없어지니까 여기 절대값 x 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차피 극한 취하면 1로 가니까 얘의 수렴값은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뭐예요? 절대값 x가 1일 때는 우리가 뭐 하더라? 수렴을 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있죠. 1보다 크면 당연히 발산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렴 구간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때만 수렴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뭐예요? x의 절대값이 1일 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볼게요. x가 1이면 그렇죠? x가 1이면 시그마의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1의 n제곱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되겠죠. 1,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요게 되는데 자, 좀 잘 쓸게요. 자, 이놈은 어차피 n 플러스 1분의 1 얘가 돼요. 근데 자, 얘는 조화급수인데 앞에 부호가 계속 바뀌죠. 교대급수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앞절에서 봤던 교대급수의 판정법에 의해서 요 급수는 우리 앞에서 수렴하는 것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얘는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시그마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요게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얘 부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두 개 곱하면 항상 플러스예요. 즉 시그마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만 나오죠. 그러니까 조화급수인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발산하는 거 보였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요 경우 수렴하고 또 요 경우만 또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렴 구간은 그렇죠? 수렴 구간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일 때만 수렴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a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3의 n제곱 n의 제곱 분의 xn제곱 떴어요.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an 플러스 1 절대 비판정법을 쓰도록 하죠. 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안에서 자, a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x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3의 n 플러스 1제곱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x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 n의 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들은 어차피 절대값 벗겨지면 없어질 거고요. 여기서 지금 3분의 1이 하나 남고요. 여기서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제곱이 남고요. 얘와 얘는 절대값 x가 남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도 1로 수렴을 하니까 그렇죠? 나머지 상수값이니까 3분의 절대값 x 얘가 나오더라는 거죠. 따라서 3분의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수렴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지금 x의 절대값이 3일 때, 즉 다시 말하면 x가 3이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3의 n제곱에 나누기 3의 n제곱에 n제곱 이게 되겠죠. 그럼 결국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약분되고 n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게 돼요. 자, 얘는 교대급수예요. 교대급수이면서 우리가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전체 값, 부호를 뺀 나머지만 보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얘는 수렴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또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n제곱 그 다음에 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어차피 얘네들의 부호가 똑같으니까 결국은 3의 n제곱에서 뭐 n 제곱분의 1 얘만 남죠. 얘는 뭐 당연하게 교대급수는 아니지만 쉽게 P급수로 볼 수 있겠죠. P급수에 의해서 당연히 얘도 수렴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x가 3일 때도 마이너스 3일 때 수렴을 하고 x가 3보다 x 절대값 3보다 작을 때도 수렴을 하죠. 따라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급수 전체를 보고 그쵸? 급수 전체를 보고 우리가 수렴 구간을 찾아줬어요. 좀 아무래도 좀 복잡하죠. 우리가 좀 더 쉬운 방법이 뭐냐? 수렴 구간만 원할 때는 몇 급수가 cn의 xn제곱인 몇 급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cn 플러스 1분의 cn이 요놈의 절대값이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의 극한이 r이라고 한다면 이 r이 이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수렴 반경이 뭐 얘가 x가 마이너스 r보다 크고 r보다 작다, 뭐 마이너스 r보다 크거나 같고 r보다 작거나 작다, 마이너스 r보다 크고 x가 r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r보다 크거나 같고 r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모든 경우도 그냥 수렴 구간은 수렴 반경은 그냥 r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양 끝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수렴 반경을 얘기할 때는. 물론 수렴 구간을 얘기할 때는 양 끝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렇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이니까 수렴 구간 이런 네 가지가 있을 것,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종류 모두 다 수렴 반경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고, 수렴 구간을 구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끝점들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따져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렴 반경만 얘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증명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요 범위를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서 지금 cn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의 전체 팩토리얼 분의 1 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 플러스 1분의 cn의 절대값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이니까 2n의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여기에 n 플러스 1이니까 2n 플러스 2의 팩토리얼 얘가 되겠죠. 그래서 뭐 부호는 당연히 사라질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만 남아요? 지금 2n 플러스 2하고 2n 플러스 1이 남죠. 얘가 지금 무한대가 돼버리죠.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면 그쵸? 그래서 이럴 경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수렴 반경이 r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급수는 실수 전체에서 뭐 하더라? 수렴하더라 라는 얘기죠. 무한대 값이 나와도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뭐 지금 cn이 뭘로 보는 거예요? 2의 n제곱으로 보는 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의 n 플러스 1분의 c의 n의 절대값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2의 n제곱이니까 당연히 2는 양수이니까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 얘만 남죠. 당연히 수렴값은 2분의 1이죠. 따라서 우리가 수렴 반경 R은 2분의 1 얘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것도 CN이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의 n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 x n제곱 뺀 나머지가 다 CN이에요.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의 n 플러스 1분의 CN의 절대값을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곱하기 n의 n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2제곱에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차피 부호는 떼어버리고 리미트 얘가 뭐가 나오냐면 n제곱으로 묶어버리면 n 플러스 1분의 1은 남고요. 여기에 n 플러스 1분의 n의 전체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놈은 얘는 0으로 수렴을 하고요. 얘는 뭘까요? 얘가 지금 보면 n분의 n 플러스 1 요놈의 n제곱의 극한 그쵸?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얘가 2였거든요. 근데 뒤집어진 거니까 0 곱하기 2분의 1 뭐 이렇게 돼요. 2로 수렴을 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어떻게든 0이 더라라는 겁니다. 각각 수렴을 하고 얘는 0이고 얘는 상수값이니까 곱하면 0이 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수렴 반경은 R은 0이더라. 즉 얘는 뭐일 때만이에요? X가 0일 때만 수렴한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좀 절이 기네요.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처럼 몇 급수를 찾아내고 싶은데 뭐 꼭 1-x분의 1꼴 이런 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런 모양이 아니고 뭐 이렇게 문제처럼 제곱이 되어 있다거나 로그 ln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기 힘드니까 몇 급수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항별 미분, 항별 적분이라는 거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몇 급수가 수렴 반경 R 안에서 그쵸? 우리가 이런 fx 모양으로 함수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몇 급수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까 얘 같은 경우 우리 뭐였죠? 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였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함수와 몇 급수가 같다라고 보는 거죠. 수렴 반경 안에서는 그랬을 때 이 함수가 이 주어진 함수 f가 주어진 수렴 범위 수렴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 또는 뭐 연속도 되는 거죠. 또는 뭐 적분 가능할 때 우리가 함수를 미분하면 이 급수도 미분하자는 거죠. 근데 이 급수는 지금 무한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계를 우리가 더하거나 뭐 해서 미분할 수 없으니까 각각 항별로 미분하자라는 겁니다. 각각 미분해서 다 무한계를 더해도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적분하면 이 지금 누구도 이 급수도 항별로 다 적분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적분상수 시간에 있죠. 왜냐면 각각 얘네들을 적분을 하면 그쵸? 주어진 급수 cn 곱하기 xn제곱 각각 적분하면 다 적분상수가 하나씩 나올 거거든요. 그 적분상수를 다 더해서 그냥 c라고 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놓고 나머지는 이런 식 적분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cn은 상수일 테니까 여기서 보면 얘를 미분하는 것은 우리가 cn 곱하기 xn제곱을 미분하는 거, 그래서 더하는 거, 또는 cn 곱하기 xn제곱을 우리가 적분해서 시그마 시키는 거,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분과 적분이 시그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항별 미분, 항별 적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증명은 좀 우리 수준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빼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뭐 지금 분모가 제곱되어 있죠. 우리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1 마이너스 x분의 1 얘를 미분해 보도록 쳐. 그럼 미분을 하면 분모의 제곱분의 1 미분하면 0이니까 0 곱하기 뭐 1 마이너스 x에 그쵸? 요걸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1 곱하기 1 마이너스 x의 미분 따라서 1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분의 얘가 1이 돼버리죠. 즉 지금 요 x가 나와 있진 않지만 그쵸? 요걸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좀 관련이 있죠. 즉 우리가 요 급수를 미분하면 얘가 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분의 1 이놈은 누구의 미분이었어요? 1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미분이랑 같았어요. 근데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이었죠. 그쵸? 요거. 단 물론 여기서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야지만 이 함수랑 급수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수렴 조건이 필요한 거고요. 그쵸? 그 요게 요거랑 같은 거고 얘를 우리가 미분하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근데 미분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안으로 들어가서 dx분의 t의 x의 n제곱.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 미분해서 다 무한히 더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즉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미분하면 뭐가 돼요? n 곱하기 x의 n-1제곱 얘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급수에 요 급수에 그쵸? 이 급수에 우리가 뭐를 몇 급수 형태는 용 모양이 되더라. 물론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자, 미분하든 적분하든 우리가 수렴 반경은 원래 급수의 수렴 반경 그대로 가지고 와요.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걸 원한 게 아니죠. 여기에 x가 필요한 거니까 1-x의 제곱 전체 제곱이죠. x 이놈은 x 곱하기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x의 n-1제곱. 그렇죠? 따라서 시그마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x의 n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단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대. 이럴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함수에 우리가 뭐를 몇 급수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뒤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ln이 1 플러스 x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를 볼 거냐면, 자, 1 플러스 x분의 1. 그렇죠? 이놈을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자, 다시 생각한다 보면, 우리가 ln의 1 플러스 x를 우리가 미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이 됐거든요. 따라서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 얘가 ln의 1 플러스 x 요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지금 뭘 볼 거냐면 요놈이 1 플러스 x분의 1 얘가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얘가 뭐였죠? 얘가 지금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런 형태고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적분하면 1 플러스 x분의 1을 적분하면 얘도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얘를 우리가 적분하면 돼요. 마이너스 x의 n제곱의 dx 이렇게 그쵸? 항별 적분을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 귀찮으니까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자 x의 n제곱의 dx 이렇게 보도록 되고요. 그러면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제곱 그쵸? 근데 적분을 했으니까 적분산수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앞쪽에다 쓸 수도 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적분한 게 뭐였어요? ln의 1 플러스 x였죠. 따라서 ln의 1 플러스 x에 대한 몇 급 형태를 찾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c 값이 궁금하니까 그쵸? 얘를 한번 다시 한번 쓰면 c 더하기 자 0일 때는 뭐가 되죠? 0일 때는 1 얘도 1 x 그쵸? 그 다음에 1일 때는 마이너스가 살아있네요. 그쵸? 마이너스 얘가 1이니까 2분의 1의 x의 제곱 뭐 이렇게 가겠죠? 3일 때는 우리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뭐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x의 4제곱 이렇게 갈 거예요. 따라서 얘가 ln의 1 플러스 x니까 c를 찾기 위해서 x에다 0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 얘는 ln 1이니까 0이 되고요. c 더하기 나머지는 다 0이죠. x가 다 하나씩 있으니까. 따라서 c가 0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렇게 c 값을 찾아줄 수 있고, 결론은 ln의 1 플러스 x의 몇 급수 형태는 당연히 뭐였더라? 지금 시그마 n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 플러스 1분의 1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이고, 당연히 수렴 범위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였죠. 그렇죠? 이렇게